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내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서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내가 훈화의 전통을 배울 때 스승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삶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질 정도로. 당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라. 단서는 거기서부터 찾을 수 있다. 레리킹은 장 노엘 바시오르 기자에게 어린 시절 브루클린 다저스 경기가 끝나면 경기장으로 달려가 선수에게 사인을 부탁한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3회에 왜 번트를 한 거죠? 그는 유명 선수에게 이같이 묻곤 했는데 방송 진행자로서 그의 자질은 바로 그와 같은 현장에서 키워진 것이었다. 레리의 어린 시절 친구 허브 코엔은 레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라고 말을 걸곤 했다고 회상한다. 그 소녀는 언젠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나는 그가 옳다고 생각한 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 뿐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떤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감동하면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 묻는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일에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것일까? 영화 브레이브하트에서 멜 깁슨이 분한 주인공이 죽기 직전에 자유라는 말을 목청껏 외치는 장면을 보았을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울컥한다. 왜냐고?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 자유롭고 풍부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의 내면을 일깨우도록 돕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을 보고 나는 격해지는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웠다. 그 영화는 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런 때가 당신의 목적과 영감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이다. 물론 당신의 목적은 나와 다르다. 하지만 그 부분이 바로 당신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곳이다.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는 방법. 한 번은 스스로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마법의 공식은 없을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을까? 나는 단서를 찾기 위해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심심찮게 들은 것이 나는 평생 하루도 일해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다. 과장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그 일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불만들조차도 좋아하는 일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일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게임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관점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내 고객 중에 꽤 유명한 여성이 있다. 그녀와 한 행사를 준비하던 중 그녀가 자신이 매우 바쁠 때 사람들이 몰려와 앞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항상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어 했고
몇 년 동안 그 목적을 고이 간직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그녀를 가로막는 것 또한 그녀가 추구했던 성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시크릿이 개봉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내가 막 체육관에서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를 가로막았다. 그때 나는 이미 약속 시간에 늦은 상황이라 내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성 고객에게 진정한 성공자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여유를 갖고 그런 성가신 문제들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삶을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쳐가며 행사를 준비했다. 다행히 동료들이 우리 없이도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행사는 잘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의도가 실현된 것이다. 짜증 대신 감사로 초점을 옮기자 그녀는 자기 일에서 어렵고 힘든 면들까지도 자신을 구체화해서 이 세상에 표현하는 방식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속해서 전개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24시간 내내 일을 하면서도 평생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마크 트웨인도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직업을 휴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찍이 그 사실을 확실히 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즐거운 속성을 가진 이런 마음가짐은 전염성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성가들에게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열정을 주는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준다. 리처드 브랜슨,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라. 우리는 그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10초만 관찰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식에 만족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굳이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알 것이다. 늘 경쟁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배타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재물을 추구하면서 여전히 벗어나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인생 코치 론다 브리트는 그런 사람들은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조언한다. 당신은 아직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당신이 잊지 못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재정적인 부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당신의 영적 능력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재정적인 부를 어느 정도 달성하면 당신의 영적 능력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삶에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신성한 장소를 방문하고 그에 대한 책을 읽고 각종 영적 행사에 참여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아름다움도 맛볼 수 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과 돈의 혜택이 없다면 경험하기 어렵다. 영적 성장에서 영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이다. 바로 의식의 완전한 표현과 확장이다. 이는 올바른 에너지와 정보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믿었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하든 당신은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다. 현재의 결과는 현재까지의 당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이 아무리 가난하거나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에 근접하지도 못한다. 결단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새로워진 당신을 세상과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찾고 조화로운 부의 삶을 살겠다는 목적을 품기 바란다. 당신은 진짜 가치가 무엇이며 당신만의 특별한 사명은 무엇인가? 또 봉사를 통해 당신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는 진정한 부는 돈을 벌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철학으로 돌아와야 한다. 돈은 관계의 부, 지식의 부, 건강의 부, 영적인 부의 조화의 결과일 뿐이다. 당신이 조화로운 부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돈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당신이 조화로운 부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돈은 부산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